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가정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 나가기 전에 또 해야죠. 영어를 잘하려면 명동에 가서 준수연을 만나라. 준수연을 만나서 무엇을 한다? 명한대 12팔가 투동분 형부비 전접관. 명한대 12팔가 투동분 형부비 전접관. 여러분들 이제 빠르게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동사의 마지막 파트인 가정법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법에서는 이제 크게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가정한다라는 표현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우리가 가정법 하면 if절이죠, if절. if절인데 이제 이게 조건문하고도 이제 조금 달라요. 뭐냐면 조건문은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할 거야. 뭐 이런 거죠. 이제 조건문에서도 조금 이렇게 뭐 현재 가능성이 있거나 불가능성이 있거나 이렇게 좀 달라지긴 하지만 큰 틀에서는 오늘 배울 가정법은 조건문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고요. 이 가정법에서는 5패턴만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돼요. 5패턴. 그리고 여러분이 좀 의아해질 수도 있어요. 뭐냐면 왜 이 가정법이 동사 파트에 있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자 보시면 이제 if절은 이제 접속사예요. 접속사. 그러니까 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접속사 파트를 배우겠지만 거기서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가정법은 동사가 변형되면서 이렇게 형태가 달라져요. 뭐냐면 우리가 5패턴이 있다고 했죠. 이 5패턴이 왜 나뉘게 되냐면 동사가 바뀌어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동사마을에 가정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문을 들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더 정확할 거고요. 그리고 5개의 예문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만약에 이제 뭐 시험적인 부분에서도 가정법 문제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가정법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문장을 가지고 이제 if 가정법을 표현할 거냐면 만약에 내가 거기 간다면 너를 만날 텐데 뭐 이런 문장을 가지고 한번 가볼게요. 자, 1패턴부터 한번 보면 우리가 가정법 현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좀 이제 문법을 정리하는 사람마다 달라요. 이거를 가정법 미래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가정법 이제 현재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솔직히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가정법 1패턴은 미래적인 표현이기는 해요. 자, 한번 볼게요. If I should go there, I will meet you. 나는 널 만날 텐데 라는 표현인데 만날 텐데 이제 미래적인 표현이죠. 아직 이제 현재가 아니에요. 나중에 만날 텐데 이런 표현이니까 이제 미래적인 표현은 맞아요. 근데 if절 안을 보면 if I should go there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현재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뒤에는 미래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가정법 미래다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if절에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되면 가정법 현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그냥 우리는 1패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If I should go there, I will meet you. 다 따라해볼게요. If I should go there, I will meet you. 시작. If I should go there, I will meet you.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고요. 한국말로 해석하면 내가 만약 거기 간다면 너를 만날 텐데 미래에 너를 만날 텐데 라는 표현으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1패턴이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if I should에 이제 should가 뭐라고 하죠? 조동사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동사 앞에 쓰이는 조동사 이 should는 이 if절 안에 가정법을 쓸 때는 무조건 should만 써야 돼요. 뭐 could, might 뭐 이런 거 안 되고요. should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넘어가 볼게요. 자, 이 패턴은 뭐냐면 동사의 과거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if I went there. 이제 내가 거기 간다면이라는 표현이죠. If I went there, I would meet you 라는 표현이에요. 자, if I went there, I would meet you. 다시 한번 if I went there, I would meet you.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요 표현도 다 보면 이제 시제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사가 이제 과거적인 표현이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에 반대되는 거 그리고 불가능한 일 이럴 때 사용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if 안에 동사의 과거 형태가 왔네? 그러면 주절에는 뭐가 온다고요? would 동사 원형이 온다고요. 근데 여기에는
would만 안 와도 돼요. 이제 해석에 따라서 could도 되고요, might도 되고요, 뭐 should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조동사의 과거형이 이제 would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would를 쓸게요. would라는 동사와 이제 동사 과거, 그러니까 동사의 원형을 사용해야 된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If I went there, I would meet you.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동사가 바뀌었죠. 자, 1패턴과 2패턴의 차이는 뭐예요? 1패턴 if절의 동사에 should go가 나왔을 때는 주절에 will 동사 원형을 썼고요. 2패턴의 동사의 과거형을 썼더니 주절에는 뭐가 나왔어요? would 동사 원형이 나왔다고요. 이렇게 동사가 바뀌어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표현이 어디에서 가정법이 동사 마을에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3패턴 한번 가볼게요. 3패턴은 뭐냐면 비동사 패턴이에요. 어떻게 쓰냐면 if I were there 이렇게 써요. I 다음에 was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가정법에서는 동사를 쓸 때, 비동사를 쓸 때는 무조건 were를 씁니다. 그러니까 he was, if he was 이게 아니라 if he were예요. if he were. 그러니까 뭘 보고 여러분들이 이 if절이더라도 처음에 얘기했죠. 조건문이 있고요. 가정법이 있다고 했어요. 얘가 조건문인지 가정법인지 어떻게 단번에 알 수 있냐면 비동사를 보고서 단번에 알 수 있어요. 뭐냐면 were가 쓰였으면 얘는 뭐가일 가능성? 가정법일 가능성이 이제 거의 크죠. 근데 뭐 were가 아닌 그냥 was를 쓰거나 뭐 현재형을 썼다면 얘는 조건문일 가능성이 이제 크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린 가정법을 배우고 있으니까 if I were you 아니면 if I were there 내가 거기 간다면 이때도 뒤에는 이 패턴과 똑같습니다. I would meet you 이렇게 쓰이게 됩니다. If I were there I would meet you. 뭐라고요? If I were there, I would meet you. 자, 1패턴부터 한번 가볼게요. If I should go there, I will meet you. If I went there, I would meet you. If I were there, I would meet you. 이렇게 3패턴까지 갔어요. 자, 4패턴은 뭐냐면 완전 과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if절 한번 볼게요. if절 안에 동사 어떻게 쓰이는지. If I had gone there. 근데 우리가 보통 had gone 이라고 안 하고 if I had been 이라고 해요. If I had been there, I would have met you. 이렇게 나왔어요. 자, if I had been there, I would have met you.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4패턴에서 if절 안에 뭐가 왔기 때문에 had pp가 왔기 때문에 주절에는 would have pp가 왔다. 이걸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4패턴이었습니다. If I had been there, I would have met you.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4패턴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패턴 한번 가볼게요. 5패턴은 뭐냐면 5패턴은 혼합가정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4패턴까지는 짝이 맞아요. if절 같은 경우에는 시제가 한 시제 더 밀려서 쓰기 때문에 이 두 시제, if절 시제와 주절의 시제가 다르죠. 한 시제가 밀려서 사용이 돼요. 근데 이제 혼합가정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혼합가정문은 4패턴과 2, 3패턴의 이제 혼합 짬뽕이에요. 자, if절에는 4패턴이 들어가요. If I had been there 이렇게 들어가고요. 주절에는 뭐가 나와요? 2, 3패턴에 나왔던 I would meet you가 나오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뒤에 now가 나온다는 거예요. If I had been there, I would meet you now. 왜 5패턴이 나오게 되냐면 해석상 이런 거예요. 내가 어제 거기 갔었더라면 내가 지금 너를 볼 텐데 시제가 4패턴은 이거예요. 내가 어제 거기 갔었더라면 내가 어제 너를 봤을 텐데 이게 4패턴인데 5패턴은 시제가 달라요. 내가 어제 거기 갔었더라면 내가 너를 오늘 볼 텐데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혼합적인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now라는 표현이 꼭 들어가야 5패턴이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If I had been there, I would meet you now. 이렇게. If I had been there, I would meet you now. 이렇게 나왔어요. 자, 1패턴부터 5패턴까지 끝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처음부터. If I should go there, I will meet you. 이 패턴은 If I went there, I would meet you. 3패턴은 If I were there, I would meet you. 4패턴은 If I had been there, I would have met you. 5패턴은 If I had been there, I would meet you now. 이렇게 1패턴부터 5패턴까지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되고요. 여기서 좀 감이 오시나요? 제가 뭘 할지를. 우리는 유튜버 우유 프로젝트. 자, 여러분들 if절 자 1패턴부터 5패턴까지 요 문장으로
외우셔요. 외우신 다음에 영상으로 촬영하세요. 촬영한 다음에 여러분들 유튜브 계정에 올리세요. 유튜브 계정에 올리신 다음에 링크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숙제입니다. 자, if절부터 if 1패턴부터 5패턴까지 쭉 이제 해보시면 됩니다. 가정법은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토익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안에서 100%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정법은 거의 1, 2초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매번 나오지 않아요. 나와주면 땡큐인 문제죠. 왜냐면 이제 시간이 줄어드는 그런 문제이니까. 자, 가정법은 이렇게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가정법에서 하나 더 알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도치라는 부분이에요. 도치. 뭐냐면 또치라고 하는데요. 자, 또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도치가 뭐냐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항상 주어, 동사, 목적어 이 순서대로 이제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에서는 도치라는 것을 해줘요. 이제 강조를 해줄 때 이제 하신다고 이제 쉽게 표현해 주시면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도치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오부가가 있어요. 오부가. 온리형일 때 이제 도치를 시켜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부정어일 때 도치를 시켜주는 거 있고요. 그리고 가정법일 때 도치를 시켜주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가정법 도치만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그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가정법을 보면서 온리 도치와 그 다음에 부정어 도치와 다른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장을 가지고 이제 도치를 한번 시켜볼게요. If I should go there, I will meet you. 자, 여기에서 if절을 도치를 시켜주는 거예요. 자, if절을 도치를 시키려면 도치를 시킨다는 건 뭐냐면 주어와 동사가 자리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사가 앞으로 나와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if I should go there에 동사가 뭐가 있죠? 원래는 should go죠. 근데 이렇게 조동사가 나오면 조동사가 앞으로 나가줘요. 그래서 I 앞으로 이제 should가 나가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if should I go there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if 그 원래 형태하고 도치된 형태하고 전혀 그 순서가 바뀌었는데 이게 도치가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도치가 되었다라고 그 T를 내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if를 생략해 주는 거야. if를 생략을 해주고 그 다음에 should를 앞으로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부터 if I should go there 이걸 도치를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should I go there 이렇게 되는 거예요. should I go there? should I go there? 자, 우리 3패턴을 한번 볼게요. If I were there 이거를 도치 한번 시켜주면 if를 생략해주고 were 이라는 비동사를 앞으로 빼준다고. 그러니까 were I there. 그죠? If I should go there가 도치가 되면 were I there 이렇게 되는 거예요. if가 생략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4패턴 한번 도치시켜 줄게요. If I had been there 여기에서 if가 생략이 됩니다. 그리고 had been에 뭐가 앞으로 와요? had been 둘 다 앞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had만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had I been there 이렇게 되는 거예요. had I been there, had I been there 이렇게 if 생략되고 had가 앞으로 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동사 이제 should 이런 것들이 나오면 should go 이 자체가 앞으로 오는 게 아니라 should만 앞으로 와서 should I go there 이렇게 써줍니다. 이게 도치예요. 왜 도치시키냐 헷갈리게 왜냐하면 그냥 강조해주기 위해서 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도치를 봤고요. 그 부정어 도치도 마찬가지예요. 뭐 never이라는 이제 이 부정어가 나오면 이 부정어를 제일 앞으로 빼주고요. 그 동사를 앞으로 빼주면 돼요. only 도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only 도치는 only를 앞으로 빼주고요. 근데 only는 only 하나만 앞으로 빼주지 않고 only 뒤에 뭐 부사나 아니면 어떤 구나 아니면 only 절 이게 통째로 앞으로 나와주면서 주어 동사가 바뀌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는 기초 강좌이기 때문에 가정법이 이렇게 도치가 된다. 솔직히 도치도 가정법 도치도 그냥 듣기만 하시고요. 이해가 안 가졌으면 괜찮아요.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기초 강좌이기 때문입니다. 다음번에 들으실 때 한 번 더 듣거나 아니면 이제 중급으로 올라가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법을 들으실 때는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첫 번째 듣는다고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다 이해 안 하셔도 여러분들이 상관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대충 하라는 건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는데 이해를 못하는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최선도 다 안 하고
이해가 안 됐다라고 하시면 이건 안 되죠.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제 가정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어요. 자, 5개의 O 패턴 한번 해볼까요? 한번 가볼게요. If I should go there, I will meet you. If I went there, I would meet you. If I were there, I would meet you. If I had been there, I would have met you. 그 다음에 O 패턴, If I had been there, I would meet you now. 자, 이렇게 O 패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까지 배웠고요. 이것도 한번 빨리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한번 해보시고요. 자, 12시제 8수동태 가정법 다 여러분들이 문장으로 다 이렇게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걸 언제까지 연습해 주셔야 되냐면 정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도 주절주절 끝까지 다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 되게 쉽잖아요. 쉬운 문장으로 여러분들 연습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화장실 왔다 갔다 할 때, 뭐 출퇴근할 때, 그리고 설거지할 때 틈나는 대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외워주세요. 계속해서 I study English, I studied English, I will study English, I am studying English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여러분들 언젠간 나중에는 정말 자연스럽게 끝까지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가정법 여기까지 하고요. 자,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동사마을을 우리 마무리했어요. 자, 마을이 몇 개인가요? 5개 마을이 있어요. 뭐죠? 명동, 준수, 연. 자, 우리는 명동을 끝났어요. 자, 5개 마을 중에서 2개의 마을을 끝났습니다. 와우! 거의 3분의 이제 1 이상이 끝나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마을이었던 동사 마을에서 12시제 8수동태 가정법이 끝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12시제 여러분들 12개 쭉, 그리고 8수동태에서 8개 쭉, 그리고 가정법에서 5개 쭉. 와우!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복습을 해주시면서 나아가시면 정말 영어는 이제 여러분들께 되었습니다. 자, 동사를 여러분들이 마스터 하셨다. 뭐 마스터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동사를 어느 정도 이해했다. 그러면 영어의 반은 이해를 하시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어떻게 보면 좀 그 문법에 좀 꽂히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쭉 나와요. 뭐 투부정사, 뭐 동명사, 분사, 뭐 여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다음 주 여러분들 조금 단단히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에 했던 강의들, 그리고 이번 주에 하는 강의들 여러분들 잘 여러분들 섭렵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정법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